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고 레버리지까지 상장이 됐는데 이거 왜 하냐는 얘기가 스트래티지를 싫어하거나 공부해둔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대체 자산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스트래티지는 많은 투자자분의 투자 대안인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안 투자에서 완전히 탈락했다면 주가가 좀 더 내려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 안녕하세요. 주식인탁 김기훈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공부해왔던 예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지금 스트래티지로 이름 바꿨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또 벌써 고점 오면서요. 스트래티지도 사실 저희가 조정을 좀 오래 겪었는데 드디어 좀 거의 고점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11월 21일에 장중에 막 500불 넘게 간 적이 있었지만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도 거의 고점 부근까지 좀 회복을 한 상태가 됐어요. 스트래티지에 투자하신 분도 많은데 좀 다행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뱅크를 노리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이제 큰 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뭐 가치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분은 굉장히 확고해요. 코인도 비트코인만 하고 회사도 우리가 비트코인만 살 거고 절대 안 팔 거고 우리 회사 엄청 커질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비트코인을 위한 금융을 하겠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코인 가치 대체제로 우리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다. 약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코인 시장과 기존의 제도권 금융 시장을 연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실 어려웠던 점은 관세 이슈 등등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면서 사실 약간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서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먼저 좀 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달러 가치가 저희가 하락을 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의 대체 자산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연초부터 장이 흔들리고 달러가 떨어지고 할 때 가장 주목받았던 자산은 사실 금입니다. 금과 이제 디지털 금,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과 비트코인은 이 달러의 대체제 자산이라 생각했을 때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의외로 방향은 좀 완전히 달랐어요. 연초부터 금이 좋을 때 비트코인은 사실 시장과 함께 같이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연초부터 4월 초까지 금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4월 초 지나서는 바뀌었습니다. 금이 오히려 좀 조정받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은 급히 올라서 고점을 회복했어요. 올해만 보면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올해 연초부터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과 금에 들어온 돈을 말해요. 자금의 플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자금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이것과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나 금의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돈이 들어와야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이걸 봤을 때 연초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좋다가 중간부터 특히 이제 관세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 경기 우려부터 나스닥 시장이 하락하고 이럴 때 보면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이 좀 빠른 속도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금은 고점을 향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계속 올라갔죠. 계속 돈이 금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샀다고 그러죠. 이 달러 가치 하락의 영향에 의해 수혜를 본 부분이 있을 텐데 달러 가치 하락의 영향이 같을 텐데 달러가 내려오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갔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오히려 금은 불안할 때 안전자산으로 가면서 금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언제 올랐냐? 오히려 리스크 온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확하게 날짜를 보면 저희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가격 차트인데 달러 대비로요. 4월 8일이 단기 저점이었어요. 4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8에서 9일 넘어갈 때 유예 조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스닥이 12% 급등하는 굉장히 안도하게 된 날이 있었죠. 이제 유예하고 협상하겠다. 협상으로 갔을 때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협상할 기대가 전혀 없이 시장이 계속 빠지고 나스닥이 계속 빠지고 힘들 때는 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이 금과 디지털 금이고 이 달러의 자산 대체제라 할지라도 이 시점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무역 협상이 지속되고 장이 좋고 나스닥이 오르고 하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좋겠죠 앞으로. 저희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는 거를 원화로 좀 체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로는 아직 고점이 좀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원화가 강세잖아요.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 대비로는 좀 덜 올랐고요. 달러 대비로는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주말에 뭐 미중이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관세 협상은 이제 지속되긴 할 텐데, 이거 영국이 뭐 좀 미봉책 같지만 나오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비트코인의 이제 강세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의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보시면 크게 봐서 그 흐름이 비슷해요. 예, 물론 비트코인 변동성이 훨씬 크고 추세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로 가고 있지만 그 나스닥이 하락하는 구간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나스닥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엄청 크게 올랐다면은 그때 나스닥도 좋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연초부터 나스닥이 지지부진하다가 2월부터 크게 하락할 때 그 구간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4월 8일 그 이제 유예 개티데이 관세 협상이 시작된 날부터 다시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스닥도 올랐죠. 그런데 이 큰 틀에서 보면은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은 좀 오히려 훨씬 고점에 좀 빨리 다가갔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자산이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에서 뉴스가 있어서 좀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디지털 금이 진짜 금이다 이런 얘기가 났어요. 우리나라 뉴스인데 중국 개인들이 금을 계속 사들였잖아요. 엄청 많이 사들였다가 최근에 금 매도를 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급등했는데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산 거 아니냐 이런 뭐 추측성이 좀 들어간 기사가 있었고요. 또 좀 더 이건 루머인데 중국에서 이제 채굴도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스페큘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비트코인 쪽에서 나온 뉴스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 미중이 이제 관세나 여러 가지로 지금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하는데 옛날에 채굴하면 중국이었잖아요. 지금 보시죠. 채굴 하면은 이제 탑5 컨트리를 이제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잖아요. 근데 그걸 미국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트럼프 정부에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뭐 전략 자산이니 막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국가적인 이런 걸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중국이 너무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중국이 금지한 동안 미국이 1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채굴을 좀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비트코인 쪽에서 그 판에선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에 이제 사실 이제부터 사실 이제 스트래티지로 돌아가서 스트래티지랑 관련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 반등 시기에 기존 때랑 좀 다른 점이요. 원래도 원래 비트코인 좀 먼저 반등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동안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5대 비트코인이 많이 못 따라왔어요. 이더리움만 예를 들어 보시면 굉장히 지금 바닥에 지금 있습니다. 어제 19% 오르면서 좀 많이 추격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하고는 그래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는 사실 코인 시장 전체가 막 좋아졌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러니까 달러화 약세 때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수급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장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맥시잖아요. 다른 거 사지 않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을 사는 거다.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코인을 뭐 이렇게 코인에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만의 이 희귀한 가치, 스토리가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반감기를 거치면서 코인이 많이 남지 않았고 2035년이 되면 99%가 채굴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끝난다는 거죠. 그 전에 사야 한다. 그 이후에는 뭐 남은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은 좀 다른 점 같아요. 다른 코인들은 있는데 아직 시장에 안 풀린 코인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늘릴 수도 있는 코인들이 많아요. 도지코인 막 재미로 제일 많이 한 도지코인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양이 정해져 있고 그나마도 많이 캤고 35년 되면 거의 안 남아요. 계속 반감기로 코인 채굴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저장 수단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화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것만 사야 된다. 이분 이것만 실제로 사고 있고 팔지도 않겠다. 이런 전략을 했는데 이 비트맥시 전략이 이번 장에 특히 잘 통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샀냐 이게 그러니까 MXTR 스트래티지의 그 가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분이 얘기하는 뭐 코인 뱅크의 가치 이런 것도 나중에 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거는 비트코인 얼마 보유했냐. 근데 가격이 얼마 올라서 그 가치가 얼마 되냐. 근데 그거에 몇 배에 거래되냐.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비트코인에 대한 NAV 프리미엄인데요. 그러니까 100을 갖고 있는데 150에 거래되면 1.5배 이런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예전에 저희가 MSTR을 다룰 때 mstrtracker.com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통계 방법으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가치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지 낮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STR 트래커닷컴이에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이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좀 비싸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낮을 때는 좀 싸다 볼 수 있는 거고, 이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뭐 1.5배에 사서 3배에 판다고 2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만약 비트코인 제자리에 있었다 해도. 근데 보통 비트코인이 오를 때 프리미엄도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프리미엄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MSTR의 가치 변동이 코인의 가치 변동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장 좋을 때는, 코인장 좋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우리 스트래티지 투자가 훨씬 낫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2배 비트코인 올랐는데 우리 5배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그 프리미엄까지 반영이 되면서 2배 오르는데 프리미엄이 2배가 반이 더 붙으면 5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도 굉장히 큰데요. 이거를 꼭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프리미엄 많이 붙었을 때, 그때도 그런 얘기 한 12월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프리미엄 너무 많이 붙었을 때 사면은 좀 수익 많이 내기 쉽지 않다.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한번 보면 그 다음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노란 선은 NAV 프리미엄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선은 이제 이걸 수익률로 표현한 이제 MSTR의 그 약간 주가 비슷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보여드리면, 지금은 검은 선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노란 선, 프리미엄 선은 옛날에 고점 때보다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비싸진 건 아니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 11월 말 이때는 막 피가 많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이 회사에. 그래서 한번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본 분들은 이제 좀 조정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피가 많이 붙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죠. 저점 대비 75,000에서 102,000까지 비트코인이 많이 반등을 한 거. 그리고 비트코인의 양이 늘었잖아요. 이 회사는 계속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추세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양에다가 가격을 곱하는 거니까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올라간다면 이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고점 수준까지 온 거니까 프리미엄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11월 때처럼 심한 고평가는 아니고, 근데 항상 고평가예요. 한 배에 거래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진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한 배 이상, 뭐 적어도 1.5배에서 2.5배, 뭐 3배까지도, 3배 이상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의 가치가 한 약 2.5배, 2.4배 이 정도네요. 그래서 이 계속 매입하는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얼마나 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총 보유량이 최근에 55만 개를 돌파해서 55만 5천 개가 넘었다. 이것도 뭐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뭐 제가 뭐 뉴스 본 날 다음에 또 사면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 뭐 1,000개, 2,000개 막 사드립니다. 이거 엄청 금액은 크죠. 이 시장에서 한번 살 때는 시장 영향을 막 주기도 해요. 뭐 몇천억씩, 막 2천억씩 이렇게 막 사니까. 이게 사가지고 지금 늘어나니까 55만 5천 개가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과거에 마지막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 즉 작년 말이죠. 4분기 거를 보시면 47만 개 있었어요. 47만 개에서 지금 올해만 지금 8만 5천 개 정도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더 빨리 샀었는데요. 가격이 좀 높아졌고요. 가격이 크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속도는 조금 낮아요. 왜냐면 24년 3분기에 25만 개였거든요. 24년 4분기에 47만 개, 엄청난 속도로 샀었어요, 그때. 가격도 막 오르면서, 올리기도 했고요. 막 그러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조정기도 좀 겪으면서 이분도 좀 자신감을 가질 때 더 많이 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와중에 조정기에도 8만 몇천 개를 지금보다는 당연히 싼 가격이었죠. 왜냐면은 올해 마닥에 많이 갔다 왔으니까 지금보다 싼 가격에도 많이 매집을 해서 이 가격을 높여서 NAV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을 곱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오죠.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실 지금 이름은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고, 레버리지까지 상장이 됐는데, 이거 왜 하냐는 얘기가 스트래티지를 싫어하거나 공부해둔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이게 대체 자산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스트래티지는 많은 투자자분의 투자 대안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왜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안 투자에서 완전히 탈락했다면 주가가 좀 더 내려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 마이클 세일러 일단 CEO의 주장을 보면 우리는 그냥 코인을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코인을 사기 위해 금융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전환사채나 유상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내고 갚을 의무가 항상 있는 그런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사실 전환되기 전에
이자도 또 없이 발행하잖아요. 주로 이자도 없이 발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돈이 나가지 이자 비용이 나가지 않으면서 코인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갚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뭐 코인을 팔아서 이 변환세를 갚아야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전환이 되고 나면 이게 뭐 주식이 되면서 더욱 이제 채권의 의무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코인 내려올 때마다 코인을 사서 양을 늘리고 시세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냥 시세 차익만 누리는 것보다 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과 또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코인 뱅크가 되고 이 회사가 이 코인 시장이 정말 더 인정받을 때 더 큰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프리미엄까지도 붙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NAB에 2.5배, 2배 중반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좀 안 좋을 때 1.5배까지 관세전쟁 최악일 때 지금 1.5배, 75,000불 갔을 때 1.5배까지 갔었고요. 고점이 보니까 작년에 3.4배까지도 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지금 만약에 코인 시장을 좋게 보신다, 특히 비트코인을 좋게 보신다. 이건 추세로 앞으로 더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업비트로 그네직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있고 달러화를 갖고 있는데 그냥 미국 주식을 하는 와중에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코인의 시장 상승에 노출되겠다 이런 관점에서는 여기 스트래티지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클 셀러는 팔지 않고 비트코인에서 살 테니까요. 이거는 가격의 상승 효과도 있지만 보유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작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로빈후드를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약간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좋게 봤었어요. 스트래티지도 좋게 봤지만 왜 후드를 더 좋게 봤냐? 사실 주가의 흐름도 처음에 코인 가격이 최고치에 갈 때까지는 스트래티지가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로빈후드도 이후에 2월까지 실적이 좋은 효과가 있었잖아요. 스트레스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로빈후드 실적이 올라간 효과로 2월에 한 차례 더 상승한 실제로 사례가 있었고요. 이 로빈후드가 좋은 점은 구조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저희가 특별히 추천드리지 않았잖아요.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저는 과거에 1등, 지금도 1등이겠지만 과거에 압도적인 플레이어였다면은 뺏겨가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로빈후드가 뺏어갑니다. 로빈후드의 마켓쉐어, 점유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로빈후드는 코인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코인 주가, 비트코인 상승도 누리지만 플러스 이제 마켓 쉐어를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이 파이도 커지는데 이 파이 안에 또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는 회사예요. MZ세대는 확실히 로빈후드를 더 많이 씁니다. 이분들이 코인도 많이 하고요. 예전에 코인 거래 플랫폼보다 로빈후드가 훨씬 이용의 UI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빈후드를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대안으로 1번으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래티지나 비트코인 ETF나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는 대신에 또 이제 주식 이게 세금이 나니까 사실 비트코인에 계좌 열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이제 반등하고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스트래티지가 많이 고생을 하다가 많이 고점을 회복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주식에 대한 관점 여러 가지 다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같이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